그럴 뻔했다. 아, 그래요? 10월 며칠이에요? 너네도 혹시 막 국군의 날 막 이럴 때, 국군 장병에게 위문 편지 쓰기 있다는 거 해봤어요? 전 초등학교 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되게 재밌는 경험이에요.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도 없잖아. 모르는 사람 쓰니까. 초딩 때 맨날 이러겠죠. 뭐, 군인 아저씨,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써서 이렇게 우표를 붙여갖고 내라 그랬거든요. 학교에. 그래서 저는 우표도 붙여봤어요. 뭐, 아무튼. 갑시다. 목적어는 두 가지예요. 여기 1번 쓰여 있는 건 동사 뒤에 따라오는 동사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를 말하는 거고, 목적어 2번은 여기 있죠. 전치사 뒤에 따라오는 전치사의 목적어. 다시 말해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데 동명사는 오겠지만 투부정사는 어이 했는데요? 왜 아무도 말을 안 했죠? 했다고? 한 번 들었지만 안 들은 것 같은 느낌인가요? 이거 되는데요? 이런 이씨 넘어갑시다. 이것도 한 거 아니야? 아니네요. 인기 끄다네. 야 이씨 그럼 말을 하라고. 이씨. 왜 아무도 아무 말 안 하고 아니 좀 야 이상하다는 표정이라도 지으라고 뭐 이렇게라도 복습하는 거다 했죠. 그래요? 오케이 뭐 복수방송 칩시다. 그리고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사동사 여기다가 그냥 별표를 한 10개쯤 쳐놓고 아니 뭐죠? 아이씨 뭐야 이게 화면이 작아져 있구나. 여기는 진짜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외우셔야 돼요.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어차피 제가 문법 수업할 때 이거 무조건 외워요라고 하는 거 별거 없잖아요. 얘는 진짜 외워두시기를 아니요, 당부로 안 돼요. 강요할 거예요. 강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은 이 책을 빨리 끝내고 문법을 이런 동사 시리즈를 조금 강제로 외우기 시키려고 그랬는데 진도가 안 나가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봐봐요. 너네 중학교 때 많이 외웠죠? 어차피 동명사 목적으로 취한 야 이 시끄라.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등 과정에 해당하는 거 좀 지워볼게요. 난 지울 건데 못 외우신 분은 지우시면 안 되고 봐봐요. 사실 중학교 때 enjoy, mind, avoid는 똑똑해야 외울 것 같고 finish, stop, give up 이딴 거 외우지 않았어요 보통? 그죠? 중학교 때 많이 본 걸 거예요. 그래서 좀 중학교 때 본 거 몇 개 제끼고 나머지는 그냥 외우세요. 네, avoid도 원래 중학교 때 외우죠.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진짜로 머리에 박아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같은 애들은 어법 문제 내신이건 수능이건 상관없이 밑줄로 많이 나와요. 틀린 거 고르세요. 아니면 틀린 거 고치세요. 이딴 식으로요. 그래서 언제 문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느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느냐 하는 거는 그 동사의 좀 의미에 따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avoid 피하다죠. escape 탈출하는 거잖아. 의미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같이 ing를 취해요. 그리고 stop이나 quit이나 어차피 다 멈추는 거죠. 관두는 거 다 ing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여기 어디 갔어? delay 왜 없죠? 있네요. 미루다 삼형제 있죠? 다 ing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같은 애들은 보통 동사의 의미가 같거나 유사하면 같은 애를 목적으로 취해요. 투부정사이거나 동명사이거나. 근데 우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통상 어떤 동사라고 배웠습니까? 의미가 어때요?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한 데는? 시켜요? 그건 투부정사를 목적격 구어로 취하는 거. 좋아요. 비슷해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건 plan 이런 애들 아니면 promise 약속하거나 계획하거나 예상하다 expect 이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투부정사거든요. 그러면 공통점이 뭐예요? 계획, 약속, 결정. 그죠? 미래지향적 동사가 투부정사랑 쌍인 거예요. 근데 그럼 과거지향적 동사냐 동명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통상 의미로 때려 맞추기가 좋아요. 대충 뭐 이렇게 계획이니까 투부정사면 되지 않을까? 하면 되는데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원칙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의미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할까요?
뭐 빈도가 조금 낮은 애는 dislike 정도는 빈도가 낮을 거고 reason to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쓰인 동사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 형광펜을 쳐볼게요. 얘네들이요. allow permit 허락하다인데 얘는 왜 중요 표시를 제가 해놨냐면 allow 하면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중에 뒤에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구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llow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건 누구누구에게 뭐를 시키거나 허락할 때는 목적어 뒤에는 투부정사인데 allow가 어떤 행위를 허락하다라고 바로 뒤에 목적어가 따라와야 될 때는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allow,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올 때 이 자리는 투부정사예요. 근데 allow 뒤에 목적어하고 마침표 찍힐 때, 삼형식일 때, 그럴 때는 ing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문제에 나오면 잘 틀려요. 그리고 등장 빈도가 매우 높은 애들 몇 가지만 표시를 좀 해놓읍시다. 뭐 아까 그 중등 과정에 가까운 애들은 냅둘게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얘는 마찬가지로 헷갈려서 형광펜 쳐놓을게요. involve ing까지. 지금 allow랑 advice는 같은 조로 사실 헷갈릴 거예요. advice 조언하다는 목적어, 투부정사가 따라와요. allow도 마찬가지. allow랑 같은 꼴이에요. 삼형식으로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할 때는 allow ing, 뭐뭐뭐뭐 할 것을 조언하다도 advise ing예요. 근데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조언하다 할 때는 advise 투부정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advice나 recommend나 조언이나 추천이나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의미가 비슷하니까 ing. 그 다음에 얘를 빼먹었네요. imagine까지 표시 하나 해놓읍시다. 얘네들은 그래서 의미상 딱히 묶을 만한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anticipat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잖아요. 기대에 가까운 예상을 하는 거야. 의미가 되게 미래지향적인데 요 새끼는 ing란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기 좋으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anticipate, ing. 그래서 뭐 아래는 그냥 의미 적혀 있는데 의미야. 눈으로 보시고 중요 표시해 놓은 애들 정도는 제발 부탁이니까 복습할 때 걔네들이라도 조금 외우려고 한 두어 번 정도 기억하려고 좀 애쓰시고 문제를 풀러 가주세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타동사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가 아닌가요? 다음 페이지 맞죠? 그러면 D 볼게요. 얘네들은 그냥 의미로 때려 맞추면 되지 않아요? 원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했던 걸 원하면 이상해요. 소망 당연하고요. 위시 마찬가지. 기대, 미래를 기대하는 거고 결정한다. 이것도 다분히 미래지향적이에요. 나는 어제 밥을 안 먹기로 지금 결정한다. 말이 돼요?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미래지향적이에요. plan, promise 마찬가지. agree도요. 생각을 해봐요. 나는 어제 점심을 굶기로 동의한다. 말이 안 되거든요. 얘도 미래지향적 동사. 그리고 offer. 얘네들은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 애들을 표시해놔 볼게요. offer, refuse, pretend. 그 다음에 need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choose나 demand 당연히 선택하는 거야. 미래에 할 일을. demand, 요구하는 건 앞으로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미로 때려 맞춰줘요. 근데 얘는 일단 헷갈리는 애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refuse는 후보정사고요. refuse는 뭔 뜻이죠? 그죠? 거절하다. deny는 뭔 뜻이에요? 부인하다. 뭔가 느낌 비슷하거든? 얘는 ing예요. 아마 앞 페이지에 있었을 겁니다. deny는. 그 다음에 object는 뭐예요? 얘 반대하다죠? oppose 같은 뜻. object는 to ing. 얘 전치사예요. object는 자동사라서 object to ing의 형태로 써요.
그래서 얘네들 뭔가 거절, 거부, 부정, 약간 부정스러운 느낌인 애들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그래서 그냥 동사 자체를 refuse to 부정사 deny ing, object to ing 이렇게 조금 길지만 요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manage, pretend는 뭐 그냥 외우시고요. pretend to 부정사. manage는요. 얘는 어차피 to 부정사가 뒤에 붙는 경우는 관용 표현처럼 이렇게 수거처럼 쓰이는 경우밖에 없어요. manage to 부정사는 무슨 말입니까? 몰라요? 어렵게 혹은 간신히 이런 뉘앙스를 가져요. 쉽게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일을 해내다, 완수하다. 그래서 뭐 비표준어지만 사실 느낌이 제일 잘 사는 건 꾸역꾸역 해내다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느낌이 잘 올걸요. 꾸역꾸역 해내다. 보통 꾸역꾸역 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 그게 manage to 부정사예요. 이때 이 경우에만 manage가 동사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그리고 이제 자동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경우는 우리 예전에 앞에서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종류와 분류 쭉 한번 적은 적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겹치니까 그냥 대충 읽고 갈게요. seem, appear 이런 애들 보고 판단 동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냥 뭐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씁시다. seem, appear 얘네들은 둘이 같은 거고 이 형식 동사라 주격 보어가 필요한데 투부정사가 오는 게 원칙인데 투부정사의 투 뒤에 오는 동사 원형 자리에 비동사가 오기도 할 거예요. 그럼 비동사는 이 자체로 뒤에 주격 보어를 요구하게 되니까 to be 명사, to be 형용사의 형태가 쓰일 수 있고 이때 죄송합니다. to be 형용사의 to be는 주로 생략될 거예요. 그래서 seem 형용사, appear 형용사의 형태가 보이더라. 라는 거 우리 앞번에 한번 했어요. 여기가 주격 부어 덩어리. 그리고 come, get, grow 하고 뭐뭐 하게 되다 라고 쓰여 있는데 얘는 제가 보통 되다라는 의미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통상 상태 변화 동사라고 하고 해석은 되다라고 하더라. 더 있거든요. 혹시 머리가 매우 좋은 분들이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혹시 다른 거 아는 거 있어요? 제가 뭐 이 얘기를 했어요. 되다라는 동사의 종류는 그냥 뭐 이렇게 게임하는 뭐 놀러 가서 뭐랄까요? 수련회 같은 데서 하는 상황 생각하라 그랬죠? 가서 뭘 집어요. 집어서 돌아서 오면 랩업한다고 그래서 뭐 비컴이 안 써도 될 거고 요 시리즈가 되다라고 의미 해석이 되는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상태 변화의 동사들 종류다. 사실 이거 알면 끝이에요. 이 이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come하고 get 같은 경우는 come to 부정사, get to 부정사의 형태로 많이 쓰여요. 그리고 happen chance는 못했고요. 얘는 그냥 거의 관용 표현이니까 happen to 부정사, chance to 부정사. 얘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chance가 동사로 쓰일 수 있다.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fail 됐고요. 네, 넘어갑시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동명사, to 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의 경우는 얘네들은 이렇게 그냥 카테고리를 저는 묶는 걸 좋아해서 뭐야 사직이 아니고 시작, 계속, 그리고 호불호. 얘네들이 다예요. 시작, 계속, 호불호. 시작, start, begin. 계속, continue. 호불호는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like, love, prefer. 좋아하고 선호하다. 불호의 경우는 hate예요. dislike는 아까 동명사 목적으로 취한 동사에서 보셨는데 얘네들 시작 어딨냐? 호 여기 왜 이렇게 위치를 쪼개놨어? 호 얘가 불호 계속 그래서 참고로 앞에서 보셨듯 dislike는요 얘는 주로 거의 항상 ing예요.
근데 용례가 사용된 패턴이 투부정사가 없지는 않은데요. 얜 거의 ing가 쓰인다. 그러니까 문제에 나온다면 ing예요. 근데 문제 안 나와요, 이런 거. 너 구경하지 말고 쓰라고요. 손모가지 고장 났어요. 그리고 뭐 문맥상 자연스러운 거 다시 말해서 의미가 바뀌는 애들 remember 투부정사, remember ing, forget 투부정사 ing 아시잖아요. 뭐 혹시 모르시는 분은 regret은 ing가 올 때만 후회하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regret이 뒤에 투부정사를 동반할 때는 미래에 이걸 하게 돼서 후회한다. 뭔 또래 같은 소리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게 되어서 유감스럽다, 유감이다 라고 해석하더라. try 투부정사 try ing는 틀리면 때려야죠. 그 다음에 mean 투부정사 mean ing에서 ing 말고 that 절이 오는 경우에도 통상 뭐뭐를 의미하다라고 쓰라고 이씨. 의미하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얘는 고등 수준에서는 얘 정도가 간혹 문제로 나오는 편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모르면 지금 머리에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이제 의미상수 같은데 투부정사 의미상주 어떻게 써요? 투부정사 앞에다가 뭘 붙이죠? 말해 빨리 말하라고 누구라도 말하라고. 침쳤다. 투부정사 앞에 뭐 붙여요? 이씨 죽인다. 다 죽일 거야. 이거 뭔 뜻이에요? 이 가방은 나르기에는 존나 무겁다죠. 혹은 존나 무거워서 나를 수 없다죠. 그럼 이렇게 문장을 말했을 때 이 문장은 이 가방은 누가 들어도 무거운 가방이에요. 맞죠? 근데 성인은 들만한데 애새끼가 들기에 무섭네요. 아이가 들기에 꼬마가 들기에는 무거워라고 말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쵸? For kids, for children 하면 되잖아요. 이씨 할 줄 알면서 왜? 봐봐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는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 목적격, 사람의 성격, 특징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랑 같이 쓰일 때만 of 목적격이죠.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 어떻게 써요? 그냥 여기다가 답을 달아놓고 갑시다. 얘는 목적격, 소유격 둘 다예요. 원칙적으로는 원래 소유격이나 목적격만 구어체에서만 목적격을 쓰기도 한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요즘에는 구어체가 아니어도 목적격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항상 소유격을 써야 되는 경우나 항상 목적격을 써야 되는 경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둘 다 써도 괜찮은 애들은 상관없어. 뭐든 맞아. 근데 이 말을 그냥 지워버리는 게 맞아요. 요즘에는 굳이 구어체가 아니어도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 지문 같은 건 아주 뭐랄까요? 공식적이고 뭐라는가 말 왜 이렇게 못하냐? 아주 격식 있는 글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는 모고 지문 같은 건 뭐 소설 이딴 게 보통 없어요. 거의 논문이거나 학술지에 나오는 글들을 발췌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격식 있는 글쓰기인데 거기에도 목적격이 꽤 나온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구어체에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얘는 기억해 두세요. 무생물이나 부정대명사. 그러니까 사물은 목적격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사물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주 이런 얘기를 동명사 의미상주가 자주 하는 말인데 책상의 다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영어로 책상의 다리. 어렵지 않을 건데 책상 다리를 뭐라고 해야 돼요? 책상 다리 하나. 소유격은 뭐 붙여요? 어퍼스트로피 붙이는 거죠. 이렇게 쓰면 이상한 표현이에요. 사물에다가는 일반 사물에다가는 어퍼스트로피하고 s를 붙이지 않아요. 사물의 소유격은 보통 뭘 붙이죠? 뭐뭐의 of를 붙여요.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요. 사물의 소유격은
사물의 소유격은 of를 붙이는 거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거란 말이야 원래. 근데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처음에는 소유격을 쓰기로 약속을 해놨어. 그래서 이 사물에 소유격을 붙여놓고 보니까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렇게 해봅시다. 뭐 할까요? 오케이. 써지려나? 안 써지겠는데? 쉬먼트는 배송이에요. 그들은 책상에 배송에 대해서 얘기했다. 일단 문장이거든요. 이란. 이렇게 갈게요. 음. ship은 배송하다예요. 그럼 책상은 배송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 뒤에 이게 동명사예요. being pp는 동명사의 수동 형태죠. 뭐뭐 되는 것이야. 책상이 배송되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 다시 말해서 얘가 전치사 뒤에 있는 동명사고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배송되는데 누가? 책상 2이 배송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을 써놓고 보니까 이 모양 자체가 되게 어색한 모양이라고. 그래서 야 이건 좀 이상한데? 야 차라리 s를 떼자. 그렇게 해서 의미상 주어의 형태가 apostrophe s에서 떼버린 형태. 다시 말해서 그냥 목적격의 형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물의 경우는 이렇게 목적격을 씁니다. 뭐 데스크의 목적격 당연히 데스크죠. 그래서 사물의 경우는 목적격. 그리고 어디 갔냐? 이런 애들 일반 명사들의 경우하고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 보통 뭐냐면 body, one, thing자로 끝나는 게 부정대명사예요. somebody, anything, anyone 이런 애들. 그래서 부정대명사는 목적격을 씁시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패스합시다.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고정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순서가 뭐냐면 맨 앞에 우리가 준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죠. 준동사는 동사적 성질을 가질 수 있다였어. 첫 번째가 주어를 가질 수 있다 혹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의미상 주어 얘기를 한 거고 준동사의 특징은 동사처럼 부정이 가능하다. 준동사의 부정은 간단하죠? 읽고 갑시다. 부정어를 ing 앞에 놓으면 된다. 패스.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우리 투부정사 할 때 뭐 다 했던 거랑 비스무리합니다. 동명사의 시제 노투부정사처럼 단순 형태가 있고 완료 형태. 시제를 두 가지로 표현할 거예요. 단순 형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동명사가 의미하는 시제가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같다예요. 그죠? 그래서 he is proud. 지금 흐뭇해요. of being rich. 그냥 being이라고 쓴다는 건 얘하고 시제가 같다는 얘기니까 부자인 건 부자의 상태에 있는 건 얘가 의미하는 건 현재란 얘기예요. 얘도 현재, 얘도 현재. 앞에서 한 거랑 겹치니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heading pp는 완료 형태. 그래서 완료 시제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동명사의 시제가 오른쪽에 써 있겠지만 그냥 손으로 씁시다. 동사보다 이전이다. 혹은 더 과거다. 동사보다 더 앞에 일어난 일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분사든 기본 형태, 단순 형태로 쓴다라는 건 동사랑 같은 시제. having pp라는 건 동사보다 먼저라는 거. 그래서 he is proud of. 그는 지금 현재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having been rich. 전치사 뒤에 동명사의 형태가 having been의 형태네요. 그러면 얘는 having pp니까 얘는 현재고 여기가 과거구나 라고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요. 해는 여기에 있는 정리된 표를 봅시다. 뭐 구절 시제라고 야우! 오 다행이다. 안 빠져졌네. 여기는 주절 시제라고 쓰여 있지만 절이 꼭 두 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 표현을 더 좋아하기는 해요. 동사의 시제하고 종속절 얘가 지금
동명사의 형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명사로 쓸 때 원래 준동사라는 건 절 2개짜리 문장을 절 1개짜리로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보통 it seems that 이런 문장에서 대절의 주어를 문장의 주어로 갖다 빼고 seem 적어놓고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였어요. 투부정사의 예로 치면. 그거랑 마찬가지로 절 2개짜리 문장을 절 하나로 바꿀 때 이제 능동일 때 둘이 시제가 같으면 이렇게 그럴 땐 ing 단순 시제를 쓸 거다. 그리고 수동이면 동명사의 수동 형태는 반복 안 해도 괜찮죠. being pp 그 다음에 완료 시제는 having pp 그리고 having been pp는 수동인데 시제도 더 앞서는 경우에 더 과거인 경우에 라고 설명 더 안 해도 괜찮죠. 후딱 문장 몇 개만 읽고 갑시다. He was accused of stealing a watch. accuse는 기소하다, 고소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be accused는 고발 당하다, 고소 당했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accuse는 얘는 좀 특이한 형태예요. of랑 세트입니다. 원래 accuse A, of B의 형태로 써요. 그래서 A를 B 때문에 혹은 B라는 혐의로 기소, 고소하다예요. A를 B의 혐의로 기소하다. 욕할 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네. 자, 그러면 봅시다. 얘의 경우는요. 기소당한 거 여기에 시제는 과거예요. 근데 stealing 말 그대로 단순하기 그지없어요. 동사 원형에 ing 붙었어요. 그럼 얘도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동사와 같은 시제라고 보시면 되죠. 얘랑 같은 시제니까 얘도 과거요. 요렇게요. 굳이 나눠 생각하면 여기는요. My wife insisted upon her being called Olivia. 그러면 이제 내 마누라는 여기 자기 자신을 올리비아라고 being called는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는 것이죠. 근데 시제가 같아요. 그럼 내 마누라가 주장했어요. 무엇을 주장했냐? 전치사 upon은 여기서 뭐뭐에 대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about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내 insist랑 짝을 이룬 애가 on 혹은 upon인 거야. 그럼 내 마누라는 주장했어요. 뭐에 대해서? 이거를 주장했어요. 올리비아라고 불리는 것을 주장했는데 누가예요? 얘가 의미상 주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올리비아라고 불리는 것을 주장했다예요. 그래서 보통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의미상 주어 플러스 동명사가 전치사 뒤에 붙어 있는 경우에 보통 학생들이 해석을 버벅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든 목적격이든 박혀 있으면 아 이거 의미상 주어랑 동명사구나. 의미상 주어가 동명사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관용 표현. 너무 또 잡거리 길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단어 시험을 오래 봤나요, 오늘? 왜 벌써 종이치지? 쉬었다 합시다. 뭐지? 벌써 있지. 한개 업무성천 놓고 있었네? 아, 그래도 뭐 여기부터 했으니까 오늘 동명사하고 분석 부분 조금 할 수 있겠네? 지금 점심시간에
아, 처음으로 이렇게 길지. 어디 오는 거야? 여기까지. 근데 확실한 거야? 아, 원래 나와 있어. 아, 이번에 기른 거야. 아, 나 저번에 처음에 안 처음에 기획하고 사고 찍는 이건 잘못 싫어. 뭘 반지? 나도 이 정도 시키는 아니, 이런 여기라고 하면 서부터 해주는 없다는 거네. 그래서 내가 내 의식이 없어 있다. 그래서 여자 친구가 여기 있는 얘기가 인사가 아니지. 그냥 다들 불성 없이 물 중에 내 얘기야. 이거 또 그리고 잠자다 어디서 이 뭐가 그런 건 있어서 나중에 나는 기른 거죠. 무슨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 확실히 편했어. 앞머리 좀 지우개는 정말 길면 수련이 맞나? 제 취향이 있어. 지우는 이거야. 이렇게 나온 거 지우는 이거야. 뭐가 정신이 문과에서 그때는 거의 아까 머리 여기를 시작했네요. 네. 그럼 같이 하는데 누가 있는지 뭔가 조금 네. 머리 나 앞에 하잖아. 근데 머리가 다 누구랑 영화도 못해. 아니 앞으로 좀 해야겠다. 누구랑 영화도 못해. 네? 완전 예식인데? 무서운 건 안 지면 된다는 거네? 아니, 그니까 지금 나가는 거네. 그치. 어떻게 그렇게 하면 눈물이 나가는 거 정말 안 하는 수 있어. 나가고. 그렇다는 거 같아. 여기 이제 좀 쉽게 하시면 재밌게 그래. 야, 이거 우리 서울한 몇 시간이 나겠어. 내가 머리 빠지기가 했어. 매직한 머리. 이거 근데 이게 너무 내가 봤을 때 이만한 들어. 아니, 참지. 나 머리 진짜 씨앗 거 싫어. 씨앗. 영직 이런 찌마 진짜 맛있어요. 무슨 걸 이죠? 이거는 이렇게 나의 신경 쓰고 걔가 안 해. 아니야. 야, 나도 갈색 근데 이거 말안 치워. 정서를 그때는 얘가 날 정말 무시하다 무시하다 매혹하다 매혹하다 넣었어? 잘 아무한테 지금 알려주지 마. 난 혼자서 근데 이게 이해를 막 원래 약간 제가 책임니까 공부하는 책임이니까 됐어요. 근데 진짜 지금 이거 근데 이 돌굴죠? 돌굴인가? 진짜 한 있어. 네. 그거 뭐라 그래? 지금 하면 들어가더니 야 이게 뭐냐? 그냥 나가는 건지. 시연이에요. 지금 몰랐어. 이런 거 아니 진짜. 근데 그럴 수 있다. 시간 몰랐어. 지금 컵을 떠는데 솔직히 나중에 방
이거 진짜 아니야. 지하라네. 기아가 치매는 서울하고 기아가 저 아니라고. 기아하고 진짜 정신만 없으니까. 2학년 때 5개 다 우리 시키다가 그냥 같이 하는 게 추천을 주장하고 이렇게 싹 정신한테 나. 진짜야. 야, 5개면 그러면. 네, 진짜. 그래요. 진짜 빡치면 다시 한번 수고했어요. 이거보다 저번에 직업 때 되게 생각이 마지막으로 그게 보조역이 여기에다가 이제 진로가 이제 일본 진짜 살았잖아. 때마다 시작은 무슨 게 있고 있어. 내가 생각한 좀 기억이 됐어. 진짜. 진짜? 쌤이랑 할때 나 이거 어떻게 이거 나한테는 너무 신기해. 사실 영어 영어 쓰는 거 지금 되지? 아 진짜 아니 우리는 섭취가 안 되는 거 아니 진짜 아파 진짜 정말 그냥 처음 그렇게 자꾸 나만 너무 쓰는 친구가 나만 아니라고 아, 근데 그거 진짜 이거 아니야 이런 게 그래서 나보고 보면 막 커피 한잔 사준다고 막 부자고 전해달래 저는 진짜 없네 근데 아니 내가 말은 저기 말했더니 뒤에 소리 여기까지 뭐 중학교 때 전화 온 거야. 네가 안 해? 전화. 너 그냥 한국이 끝나는 거야 이지 그만 그냥 왜 처음처럼 다 놀라고 처음처럼 다 이래야지 이지 다시 돌아가는 거. 이지 선반 쓰는 거안 없어. 다른 거는 말 시기가 없어. 비슷해요. 좋아한다 되게 좋아한다 거짓말 지게 이번에 안 되겠다. 수행 내가 나 오늘 좀 궁금하다. 야, 진짜 나 이거 문학 배우는 거 치기? 내가 술을 진짜 살고 싶어. 이만큼 생각해. 이거 스프레스. 수능이 있어 아 내가 수능 이름 적어놓은 그냥 미친 자야, 장마에서 이러고 있어. 할게. 수민은 어떤 사람이 친구이. 아니 내가 하려고 신나게 많이 뭐야 봅시다. 일어나 보세요. 많이 재워놨네, 내가. 일단, 관용 표현들 세트예요. 여기서, 매우 자주 나오는 애들 위주로 일단 조금 중요 표시를 해놓고, 걔네들 위주로 조금 볼게요.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맞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지금 고2 올라가는 양반들이 얘네 셋 구분이 안 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유스투 부정사 제일 유명하네. 뭐뭐 하곤 했다죠. 그럼 얘는 맥락상 지금은 서영아 죽인다 하곤 했다는 지금은 갑자기 노식으로 대가리 맞아볼래? 별로 안 아플래나? 몇 팍 때리면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는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과거에 그러곤 했다라는 건. 그 다음에 비유스투 부정사 얘는 자르시면 되죠. 여기는 BPP예요. 수동태. 여기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하는 거. 빨리 적어, 이씨. 이것들을 분리시켜야겠다.
떠들진 않아. 안 시끄럽거든. 거슬리는 거야, 그냥. 시끄럽진 않아요. 거슬리는 거지. 그 다음에, 얘요. be get used to ing. 그래서 얘는 be accustomed to ing랑 같은 뜻이다. 그래서 accustom은 익숙하게 하다예요. 익숙하게 하다. 그래서 be accustomed 하면 익숙해지다고 주의하실 건 be accustomed to ing.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볼 애들은 다 이 to가 전치사라는 얘기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의 형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 얘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을 텐데 look forward to ing. 그래서 지금 to ing 형태를 왜 외우라고 강조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I am looking forward to see you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신 문제에서 꽤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with a view to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say to 됐고 얘는 아까 우리 살짝 본 겁니다. object는 opposed랑 같은 의미다 라고 했었죠. object는 to ing의 형태고 얘는 be opposed 반대하다고 이때는 to 부정사가 와요. 얘네 둘 구분 잘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얘는 됐고 얘 정도 봅시다. devote, dedicate, commit 전념하다, 헌신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쓰여 있네요. 그냥 이렇게 능동 형태하고 수동 형태를 같이 기억해 놓읍시다. 지금 여기는 능동이고 여기는 수동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 예문을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dedicate, devote, commit는 A to B꼴로 써요. 그러면 A를 B에 바치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도 가능하냐면 뭐 미개한 사회라고 원시 사회 같은 데는 왜 막 사람도 제물로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은 자기의 딸을 신에게 바쳤다. 뭐 이딴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야. devote A의 her son, her son 자기의 아들을 to the God 신에게 바쳤다.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근데 얘의 경우는 거의 관용 표현처럼 이렇게 쓰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devote oneself to ing요. 직역하면 자기 자신을 A를 B에 바치다니까 자기 자신을 ing에 바쳤다예요. 그럼 ing는 뭐 researching 이런 게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연구에 바쳤다. 결국 이건 B에 헌신하다라고 해석합니다. 보통. 나를 바친 거니까 저거 빨리 선생님 쓰시라고요. 이씨. 그 다음에 contribute 단어 뜻은 다 알 거예요. 당연히. 근데 얘네들은 단어를 뭐 이미 외운 단어잖아요. 아는 단어 contribute 공헌하다 다 아는데 contribute to ing 이런 패턴을 to ing까지 붙여서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lead to는 lead가 원래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이 to는 당연히 전치사예요. lead to ing. 이거는 크게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게 lead는 이끌다죠. 이끈다? 어디로 이끈다예요. 그러니까 to 뒤에는 장소나 뭐 명사가 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어디로 이끌다. 그래서 이 to는 어디로에 해당하는 전치사겠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문제에 나오면 이상하게 와장창 존나 많이 틀린 애가 얘예요. when it comes to요.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뭐뭐에 관한 한 형광펜 좀 치우고 빨리 이 자식아. 그래서 얘의 경우가 제일 이렇게 문제로 나왔을 때 틀렸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야 돼요. when it comes to는 지문에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에 많이 나온다는 소리는 문제를 내기도 좋다는 소리도 돼요. 그래서 요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이제 뒤에 동명사가 바로 쓰이는 혹은 동명사가 포함된 관용 표현들 좀 봅시다. 목 아파.
뭐 고 ing는 모르면 때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 여러 가지 관용 표현 중에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암기해야 되는 것만큼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근데 원형이 안 써있냐? 글씨. 여기 옆에 공간이 얼마나 돼요? 얘가 쓰는 게 낫겠다. 그냥 위에다가 어차피 여기서 반복되는 거긴 한데 되고 왜요? 왜 안 눌려? 눌린겨? 됐네요. 요 위쪽에다가 요 시리즈를 좀 적어 놓읍시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리즈들.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뭘 먼저 쓰지? 이걸 먼저 씁시다. 기억나? 한 5줄 정도 쓸 거거든요. 공간이 되려나요? 뭐 안 되면 옆으로 이어서 쓰세요. 첫 번째 거가 cannot help ing인데 여기에서 help의 의미 중에요. help가 있는데 help의 사전적 의미 중에 avoid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avoid는 뒤에 원래 뭐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였어요. avoid ing. 그리고 아까 목적어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의미가 같은 동사는 같은 준동사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avoid랑 help가 의미가 같으니까 피하다거든요. 기피하다, 회피하다, 피하다. 피하다 ing니까 cannot help ing는 ing 하는 걸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이에요. 그냥 얘는 원형이라고 쓸까요? 동사의 원형.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이제 아니 미리 적어놓고 갈까? 얘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help만 생략해봐요. cannot but 동사의 원형이 됩니다.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하고 cannot but 동사 원형이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요 놈만 생략됐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에서 help만 생략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거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예요. 왜 이딴 형태가 되는지는 설명을 드릴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이거 4개를 외우시면 돼요.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cannot help ing,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cannot but 동사원형,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이렇게. 그래서 4개가 줄줄줄줄 나올 수 있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문법 문제나 구문 문제 내는 거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우리 본문에 원래 이 표현이 나와 있을 때 예를 들어 초이스를 준 다음에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빈칸을 완성하시오. 이딴 문제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술형으로. 아니면 객관식으로 어법상 틀린 걸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해놓고 살짝 이 중에 하나로 바꿔놓은 다음에 얘네들 틀리게 내놨을 때 고칠 수,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단 여기 초이스 자리에는 많이 쓰이는 애들이 alternative나 option도 있어요. have no option 투부정사, have no alternative 투부정사. 선택지, 대안이라는 표현이니까 써 빨리. 그게 숨겨? 괜찮죠. 그리고 여기에서요. 이 but은 어떤 의미냐면 얘는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but하고 except가 같은 뜻을 갖는 애들이에요. but이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다시 말해서 except의 뜻이란 얘기예요. 얘네들은 뭐 당연히 의미는 뭐뭐를 제외하고겠고요. 얘들은 아주 변태 같은 놈들이라서 원래 전치사 뒤에 준동사가 와야 돼요.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 와요? ing 와요? 당연히 ing가 와야 맞죠. 근데 얘네들은
전치사 뒤에 오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투부정사 혹은 동사의 원형을 취하는 이상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but과 except 빈도가 잦진 않지만 그냥 일단 적어는 둘게요. save까지 셋이 같아요. save도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를 제외하고 해요. 근데 많이는 안 쓰여요. 아니, 8살짜리냐고 이 새끼야 쓰시라고요. 내가 쓰면 너도 쓰는 거라고. 나는 안 써도 알아. 너 쓰라고 적고 있는 거지, 이 자식아. 그리고 둘 중에 뭐를 써야 되느냐는 맥락상 앞에 있는 애랑 대꾸를 이뤄야 돼요. 특히 멋은 태생이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 애랑 뒤에 애가 병렬 구조가 되는 특성을 갖거든요. 전치사가 되어도. 근데 그때는 병렬이라고는 안 하고 대꾸라고 하는데 여기의 경우를 보면 have no choice 아무런 선택이 없어요. but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하는 걸 제외하고는 아무런 선택이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여기에 동사 원형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요 투부정사 앞에는 맥락상 뭐가 생략되었냐면 choice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have no choice 선택권이 없어요. 뭘 제외하고는 choice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는 선택을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럼 여기에 but도 마찬가지겠네요. cannot help. 여기서 help는 avoid라 그랬죠.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어. 뭘 제외하고는 동사를 하는 걸 제외하고는 이에요. 그럼 여기는 왜 but 뒤에 원형이 오냐면 얘랑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but이나 여기 있는 but이나 여기 있는 help나 다 똑같은 거예요. cannot help.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다. 뭘 제외하고 동사하는 걸 제외하고. 그래서 일단 왜 이런 형태가 됐는지는 말씀을 드렸으나 제일 간단한 방법은 때려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원어민들은 감각적으로 알아요. 근데 우리도 마치 우리말 할 때 우리가 우리말 할까 매우 틀려서 않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공신같이. 근데 외국인이 우리말 공부할 때 존나 외우는 것처럼 우리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 네 개는 진짜로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꼭 좀 외워주세요. 요거 하고 아까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 중에서 제가 헷갈릴 것 같은 애들 좀 쳐드렸죠. 형광펜. 걔네들하고는 진짜로 제발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진짜. 다신 이런 말 안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마지막 소원이에요. 꼭 한 번만 외워줘요. 진짜로. 그래서 예문 봅시다. I cannot help admiring his courage. admire는 감탄하다, 열망하다, 존경스러워하다 이런 느낌이죠. 나는 이거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 나는 그의 용기를 존경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그의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 똑같은 거 cannot but admire. cannot but 동사 원형.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choose but 동사 원형. 얘는 그나마 빈도가 제일 낮아요.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만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There is no ing. 이건 관용 표현 중에 직역하면 There is no ing에서 해석을 해보면 ing 따위는 없다거든요. 예문 볼게요. There is no knowing when she will come. 아는 것 따위는 없어. 이 여자가 언제 올지를 알 수 있는 것 따위는 없어. 즉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it is important to 부정사와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애예요. 얘가 가주어 여기가 진주어예요. 그래서 동명사가 진주어로 쓰이는 몇 안 되는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It is no use, no good, ing. 아무 쓸모 없다, 아무 소용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부정어죠. 얘도 부정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어 더하기 부정어니까 결국 얘는 이중 부정이고요. 이중 부정이면 긍정인데 여기선 특히 강한 긍정이에요. 잘했어요. 그래서 예문 봅시다. 얘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I never see you.
난 결코 너를 보지 않아. Without thinking of your sister. 너의 여동생을 생각하는 일 없이는 결코 너를 보지 않아. 그럼 무슨 말이야? 널 볼 때마다 네 동생이 생각나. 혹은 네 누나, 언니가 생각나.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이거는 후부정사 관용 표현에서 본 것 같아요. needless to say. 혹은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은 not to speak of나 not to men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얘네들 투부정사 관용 표현에서 이미 한번 봤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메이크업 포인트 어브는 패스. 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알아두면 아니야. 얘도 꽤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B는 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데 이 표현을 알아두셔야 돼요. On the point of, on the verge of, on the brink of 하고 하나만 더 적어 놓을게요. On the edge of가 들어가도 같아요. On the edge of.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예요. On the verge of ing.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뭐뭐 하려는 참이고, 그럼 얘는 우리가 알만한 표현으로는 be about to 부정사랑 같은 표현이에요. be about to 부정사 막 뭐뭐 하려고 하는 참이다. 막 뭐뭐 하려고 하다. feel like ing는 패스. far from 됐고, 얘는 제가 독해 수업할 때 몇 번 드렸을걸요? 이 말씀을. by ing 너네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in ing도 외워주세요라고. 뭐뭐 할 때, 뭐뭐 함에 있어서, 뭐뭐 함에 대하여. 이렇게요. 그 다음에 on ing는 뭐랑 같다? as soon as랑 같다. 얘는 문제에 꽤 많이 나와요. 워낙 유명한 애라서. 서술형 문제 같은 걸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시제 문제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낼 수 있어요. by ing는 모르면 때려야죠. for ing는 됐어요. 어차피 이 전치사 for의 대표적인 용도가 뭐죠? 얘가 이유잖아요. 이유. 그쵸? 이유, 사유. Thank you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 때문에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유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목적이죠. for 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는 이유하고 목적. 그리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드디어 분사네요. 그래서 준동사 3형제 중에 마지막 단원. 분사의 종류와 의미는 넘어가도 괜찮죠?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어요. 현재 분사는 무슨 의미를 가져요? 능동, 진행의 의미를 가져요. 과거 분사는요? 수동, 완료의 의미를 가져요. 그쵸? 넘어갑시다. 이딴 건 패스. 이거 이제 분사의 역할. 빈 공간이 어디 많을까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분사라는 애는, 분사는, 얘는 형용사랑 거의 같은 애죠, 분사는.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요. 이 페이지에 어차피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손으로 한번 정리하고 교재 내용 봅시다. 그럼 분사의 역할이라는 건 형용사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1번 형용사 하면 떠오르는 거 명사를 수식해요. 그리고 2번 형용사 하면 떠오르는 두 번째 역할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건 사실상 형용사와 같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형용사가 하지 않는 짓을 해요. 얘는 동사와 결합해서 시제나 태를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be 플러스 ing, 비동사랑 결합해서 진행형, have 플러스 pp, have 동사와 결합해서 완료 시제, 비동사와 결합해서 수동태, 요렇게요. 시제와 태를 형성하더라. 이 ing, pp가 당연히 분사니까 이런 역할이 있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분사 구문이요. 접속사, 주어, 동사를 어떻게 바꿔요? 동사에 ing 붙여놓은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사절을 한 단어로 바꿔, 한 단어 혹은 한, 둘, 세 단어로 바꿔버리는 역할, 즉 분사 구문이 되는 역할, 이게 분사의 역할이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여기가. 그러면 잘 적었네요. 야, 오, 이거 좋아. 다리도 먹나. 좀 버르장머리 없이 좀 앉을게요. 어, 어. 제가 사실 질병이 있거든요. 정신병 말고 다른 질병도 있어요. 제가 원래 그 발모가지 관련된 질병을 두 개를 같이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1번 하지정맥류, 2번 족저근막염. 제가 이게 두 개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엔간하면 진짜 서 있는데 수요일은 좀 아파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제가 2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라서 이 타이밍쯤 되면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뭐 고객님들께 죄송하지만 좀 버르장머리 없이 앉을게요. 근데 사실 봐봐, 별 차이 없지 않아요? 앉으나 서나? 봐봐요,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서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원장님 같은 분은 훅 내려가잖아. 근데 나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앉아있지만 앉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비참하다. 너무 슬프다. 자, 봅시다. 그래서 명사 수식한데요. 앞에서도 꾸미고 어디 갔니? 뒤에서도 꾸미겠죠. 원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꾸미는 거죠. 분사는 어차피 형용사랑 똑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에는 앞에서 꾸밀 거고요. 뒤에 친구들을 달고 올 때는 형용사가 구나 절을 이루면 뒤에서 꾸미는 거죠. 뒤에서 꾸미겠죠. 넘어갑시다. 이딴 거. 그리고 보어 역할이요.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주격 보어 먼저 보시면 movie is very boring. 이 경우는 어떨까요? 얘랑 얘가 이퀄인가요? 아닐걸요? 그죠? 동명사가 보어로 쓰일 땐 보충 설명하는 대상하고 이퀄이에요. 항상 같아야 돼요. 영화 이퀄?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지루하게만 하진 않을 거거든요. 이퀄 관계가 아닐 때 걔가 형용사 보어다 라고 말씀드렸죠. 분사는 형용사랑 같은 거니까 형용사 보어처럼 주어에 대한 서술을 할 거예요. 눈다! 전씨. 요주의 인물들이 여럿이군요. 되게 이렇게 눈을 사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겠네. 자, 봅시다. 두 번째,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도 마찬가지예요. She kept me waiting. 이 부분을 봅시다. 그녀가 그냥 keep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단어를 내 맘대로 바꿔볼게요. She allowed라고 써있다고 쳐봅시다. allow 하면 안 되겠다. 안 돼! 자, 지워주세요.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아직 안 적었죠? 뭘 쓰죠? 문장 새로 쓰기 싫다. 그냥 둘게요. 네, 죄송합니다. 그냥 둘게요. 그러면 이제 목적격 보어의 경우에 그녀가 나를 keep은 유지시키다, 내버려 두다, 방치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나를 어떤 상태로 계속 유지시켰어요. 유지시킨 대상은 납니다. 내 상태를 나타내요. 혹은 내가 하는 동작을 나타내요. 목적격 보어 우리 지난번에 얘 정의 내렸던 거 기억나요? 목적격 보어의 정의가 뭐였어요? 아이씨. 내 핸드폰 어디갔죠? 한 번만 더 하면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낸다. 죽인다. 한 번만 더 눈 감고 있으면 동영상 찍어가지고 동영상 보낸다, 엄마한테. 그러면 목적격 보어의 정의가 뭡니까? 목적어. 오, 그쵸. 행동과 상태를 서술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목적격 보어라는 건 뭐랑 정의가 되게 비슷했어요?
여기 뒤에 안경 형제 죽인다. 동사의 정의랑 되게 비슷해요. 목적격 보호. 아, 그러네요. 아, 안경 형제, 아, 형주가 없어서 저긴 아니네. 안경 형제는 거기밖에 없네. 동사의 정의랑 되게 비슷해요. 동사는 뭐 하는 애야? 주어의 상태, 성질, 지위, 행동을 설명하는 게 주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동사거든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상태, 성질, 행동, 지위를 설명하는 게 목적격 보어예요. 다시 말해서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에 대한 동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행동을 말해요. 기다리게 냅뒀다, 만들었다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사실 봐봐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가 들어가면 대부분 뭐가 들어가요? 시키다 류의 동사는 목적어 뒤에 뭐가 오게요? 투부정사가 와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advise,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사역동사를 제외한 시키는 거나 하게 하는 거나 권장하는 거나 조언하는 거나 허락하는 거나 다 투부정사가 오거든? 제일 많은 게 투부정사인데 여기 이렇게 ing가 오는 동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적혀 있는데 아마 어딘가 적혀 있을 건데 안 적혀 있나요? 어딘가 써 있어요. 아마 이따가 억울하겠지만 그냥 이따 억울해하고 지금 적읍시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ing 여기서 현재 분사예요. ing가 오는 동사들. 적어 빨리. 여기다 적으라고. 여기다가 분사구의 개념 옆에 목적격 보어에 화살표 치고 죽인다 진짜. 그래서 몇 개 안 돼요. 4개밖에 안 돼요. catch, find, keep, leave예요. 이렇게 4마리만 기억해 주세요. catch, find, keep, leave. 빨리 적어. 눈치 보지 말고 적어. 당연히 적으라고. 안 적으면 죽일 거야. 요 4마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요. 사역동사, 지각동사를 제외하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가 오면 항상 투부정사예요. 그냥 오형식 구조인데 목적어 뒤에 뭐가 와? 그럼 거의 투부정사라고. 준동사의 경우는. 그래서 지각, 사역이 예외고 얘네들 넷만 사실상 거의 예외예요. 우리 책 어딘가에 적혀 있는데 내가 못 찾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이 넷은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 문제가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나와요. 근데 영작할 때 동사들의 패턴을 종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이 등장하고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지문을 외우잖아요. 생으로. 근데 외울 때 이걸 알고 있으면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할 때 keep 목적어 ing가 온다라고 알고 있으면 내가 암기할 때 수월해질 겁니다. 당연히. 사실 그러려고 문법 공부를 하는 거고 구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사의 개념과 역할이네요. 앞에서 동명사, 투부정사랑 똑같은 얘기했어요. 준동사는 어떤 역할을 하더라? 절 2개짜리 문장을 절 하나로 바꾸는 거더라 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학교 때 하던 거 딱 보고 넘어갈게요. The man who is playing the piano. 이렇게 관계대명사 절인데 얘 뭐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이렇게 얘네들 묶어서 생략하죠. 그러고 playing만 내려오면 the man playing the piano가 돼요.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여기도 동사, 여기도 동사, 절이 2개였는데 playing the piano를 이용해서 동사 하나짜리 절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준동사의 가장 큰 역할. 그 다음에 아랫줄 마찬가지네요. Who is surrounded by the children. 똑같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하고 얘만 내려오면 되네요. The man surrounded by the children. 이렇게요. 그래서 요게 일단 다른 준동사랑 마찬가지로 분사가 하는 역할이 될 거고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간단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로 어차피 분사 구문은 못할 것 같고 요 페이지까지 하면 되겠네요. 감정 동사의 분사 말이 좀 어렵네요.
감정에 관련된 분사라고 통상 많이 부르는데, 공간이, 어디가 많을고, 그냥, 요렇게 해놓고 위에다가 조금 적어 놓읍시다. 어떤 감정이 있을 때, 요 감정이 나오는 출처가 있을 거예요. 감정의 출처 혹은 주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쓸까요? 그 감정을 느끼는 대상이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너무 딜빵해졌네요. 어떤 감정이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로 오는 경우에 이때 요 놈을 감정이 유발되는 출처나 주체를 ing로 표현하고 이 대상을 pp로 표현할 거예요. ing는 통상 능동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얘는 뭐뭐 하게, 하는, 만드는 정도로 해석할 거고요. 이 대상을 표현할 때는 무엇 하게 된, 진, 또 뭐가 있을까요? 리가 들어간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국어에서 사동피동의 전미사가 이희리기 우구주잖아요. 그 리는 뭐죠? 리는 어떻게 쓰이죠? 리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몰라요. 그냥 된, 진, 당한, 왜요? 또 지네끼 또 터졌어. 야, 바보자네. 고개 들어, 빨리. 빨리 써! 왜 저래? 돌았어요? 뭐 도는 건, 모르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서, 죽일까? 저걸 어떻게 하죠? 그럼 봐봐요. 여기 우리 지문에 있는 예문을 하나 봅시다. surprising news가 있어요. surprise라는 감정이 있다고 칩시다. 놀래키다요, 놀래키다. 그죠? 그러면 나를 놀라게 하는 소식일 때는 surprising news가 될 거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surprised 된 거겠죠. pp, ed가 들어가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 써 있어요. surprised girl, excited spectators 이렇게 흥미를 느끼고 있는 흥미를 쟤는 왜 뭐 또 장님아 글 못 읽어요 여기? 킹받네. 저 때릴까?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구분이요. 별거 없어요. 당연한 얘기 써 있는 겁니다. 분사의 의미상 주어랑 태의 관계를 확인해라. 뭔 소리냐면 의미상 주어는 항상 꾸밈받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interesting news에서 흥미롭게 하는 뉴스죠. 그럼 누가 흥미롭게 하는 거예요? 뉴스가 흥미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의미상 주어는 그러니까 뭐뭐가라고 우리가 해석할 건데 요 라고 아니 쓰지 말자. 뭐뭐가라고 해석되는 요 의미상 주어는 얘가 수식받는 명사예요. 꾸밈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라고. 되게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아무 말이나 합시다. 이렇게요. 살해당한 남자예요. 그럼 얘는 피해자죠. 피해자가 살인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살인당하는 거예요. 즉 의미상 주어를 항상 꾸밈받는 명사로 놓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disappointing result예요. 결과가 실망시키는 거예요. 결과가 실망을 당한 거예요. 당연히 전자가 맞아요. 그래서 실망시키는 결과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꾸밀 때는 이제 능수동 판단할 때 얘기예요. 해봅시다.
능동, 수동의 판단. 능동이 들어가는 게 맞을지 수동이 들어가는 게 맞을지를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래요?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하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자동사는 제외. 무슨 말인지 다 알아먹고 계실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동태는 I kill you 라는 문장에서 수동태로 바꿔봐요. You are killed 하고 마침표죠.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없네. 목적어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럼 수동으로 쓰였다는 얘기고. 다만 자동사의 경우는 원래 목적어를 갖지 못하니 수동 문장을 만들 수 없다. 우리 수동태 단원에서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live는 일형식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능동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죠. 물론 pp가 쓰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완료 시제의 경우, 완료의 의미를 표현할 때만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봅시다. wreck은요, 난파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난파시킨다, 배를, 유조선을, 유람선을, 보트를 이렇게 다 가능해요. 원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처럼 생겼기 때문에 타동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때요? shipwrecked in the last hurricane. 전명구밖에 없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밖에 없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아, 그럼 수동의 의미로 쓰였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쓰여 있는 거고요. 얘는 좀 있어 보이는 내용이지만 없는 거랑 같아요. 어차피 수능 영역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건 패스하고 요까지 합시다. 3분 남았으니까. 그러면 47까지 했네요. 유닛 47까지 했으니까 우리 오늘 숙제가 몇 쪽까지였죠? 47쪽까지였나요? 그러면 네, 여기부터네요. 그럼 48쪽부터 졸라 많은데? 원래 동명사가 문제가 많아요. 48쪽부터 우와! 어디까지야? 47? 그래, 요 앞에까지만 합시다. 47에서 67. 오케이. 여기 좋다. 그러면 47에서 67 하는데 짝수번만 갑시다. 어디 갔어요? 47. 여기다가 적어놓읍시다. 2월 12일 수요일. 숙제는 48에서 67쪽. 네, 이번에는 짝수만이요. 그 다음에 우리 단원 어디 봐요? 11일부터 보면 되나요? 오늘 10까지 맞나? 16부터예요. 네. 그럼 16에서 20 이렇게 합시다. 고생들 하셨어요. 마칠게요.